있으십니까? 네. 네. 혹시 일반인 시민 토론 그리고 광주시민 특별보좌관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 같이 토론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특보님 준비가 어디 가셨을까요? 네? 아, 밖에 나가 계신다고요? 네. 특강 하셔야 된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보통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통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네. 네. 저기 저쪽에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소개를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더광주연구원 강현 원장님 특강을 지금 준비 괜찮으실까요? 문준하 연구원 시간. 네. 뭐 이름 주소 그런 거 참 사회볼때 난감합니다. 네, 누가 이따 저쪽에 뒤에 보시면 뒤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일반인 시민 토론 시민에게 듣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이따 함께 또 적고 함께 라운드 테이블 언타키도 하고 질문을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제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은 없으실 걸로 생각하고 다들 강현 원장님 또 뵙고 특강을 듣기 위해서 오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식의 메인 행사 중에 하나죠. 더광주연구원의 강현 원장님, 이재명 당대표 특보, 강현 특보님의 특강을 여러분의 박수 함성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주세요. 실은 너희들이 들으면서 정황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준비한 저보고 한 20분 얘기하라는 얘기만 듣고 제가 지금 나가서 물었거든요. 어떤 분들을 지금 모셨냐 그랬더니 제일 친한 분들만 모셨다네요. 어제 무리해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힘들어서 실은 뉴스도 막 부르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내용 정리를 못했는데 요새 읽고 있는 책 얘기 좀 했습니다. 네. 7학년 Y는 정확히 이름이 뭔가요? 이런 사람이 너무다는 Y는 인간인데요. 네. 보이기 싫어서 Y라고 했어요. Y는 그래 제가 수시가 요즘 그러니까. 34대인데 제가 34대인데 돼지가 35대. 저는 돼지라고 안 했습니다. 나도 돼지라고. 윤 누구? 여기가 35대고 34대시고 하평준 씨. 근데 이준영 대표님 메타버스 할 때부터 그때부터 쫓아 다녔어요. 메타버스 그때 경주도 가고 거창도 가고 전라남북도 다 가고 네. 여기 천안, 네. 서울 네. 많이 쫓아다녔어요. 우리 7학년 Y 선생님 하평준 씨 34대 35대부터 다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좀 전에 저기서 김대중 컨벤션에서 그때 네.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때 연설을 듣고 네. 목소리하고 연설하고 듣고 내가 저런 분이 계셨다는 걸 진짜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네.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유튜브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진즉 알았어요. 대단하세요. 진즉 알았어요. 우리 거리에 투사시고 우리 정교조 선생님이신데 지금 광주 촛불행동 이끌고 계시는 전정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촛불행동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냥 전정과 그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번째는 전부 다 동기들이 그러니까요. 연세를 드시면서 사실은 과거에 본인의 실적과 업적을 다 뒤집어 엎고 말로에 타락해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인생의 일관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무익장과시하시면서 시대의 등불이 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요새 광주의 촛불행동 선생님들 뵈면서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때 뵀던 선생님들이시고 건강이 걱정될 만큼 전선의 맨 앞장 서서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대 한때 시대정신 얘기하면서 줄기차게 평생을 그렇게 살 것처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꺾이고 요새 어딘가 누가 페이스북 보라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해줬는데 제가 20대 때 만났던 선배인데 유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아주 구구 보수로 사실상 타락해가지고 학생운동 공격하고 내부를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나 확정적인 논리로 저를 얼마나 욕을 하든지 고맙기는 제 책을 사서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서 봐가지고 쪽수까지 적어가지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그 양반이 너무 좌경 맹동지로 흐르길래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했고 시민들이 인정 지지하지 않는 운동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신중감고 했는데도 제가 학생운동하고 교도소 갔다 출소 이후에 저하고 혁명운동하자고 저한테 강남역 사거리 즉 저하고 전혀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역이니까 다시 한번요. 용산역이면 호남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서울역이나 강남역에서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서 봅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데서 보자 해가지고 내 양반이 너무 센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한 4년 넘게 옥중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름 득도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인정합니다. 네. 근데 밖에서 센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비판하진 않고 이분하고 같이 가다가는 인생이 잘못되겠다 해서 사실은 조직적인 연결을 안 했거든요. 야, 그분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과거의 동료, 동지, 조직을 배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전향 자체를 변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쪽에서 볼 때 변절이지 사실은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개종도 할 수 있고 전향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조직적 울타리가 달라질 수 있지요. 달라졌다 해서 과거에 그 둥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능멸해서는 안 되지요. 너무 무거운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한 세대의 나름 당시의 중심에 있었던 미래 정치를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토록 끈질기게 비난할 이유도 없는데 돈도 안 되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 학원 수학 강사인데 너무 잔인하게 써놨길래 어제도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가 선자는 어떻든 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는데 20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좀 두렵습니다. 특히 정치 위의 길을 가면 별로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정치는 극단적인 권력 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배지를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지 달고 내려올 때 정말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이민철 친구가 이런 행사를 제안했다 했는데 두렵더라고요. 4년 뒤에 나는 저 친구랑 친구처럼 다정하게 서로 박수 보낼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한테 기대했는데 너조차 하나만한 정치하면서 대도하는 말하고 결국은 재선해달라고 또다시 캠프에 들어와라. 나는 그자랑 동행할 수 없다면 저 친구 하나 잃는 거잖아요. 김광란 내 친구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권장하고 권유했던 내 후배들이 내 뒤통수에 돌 던질 수 있잖아요. 형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형조차 누구랑 똑같은 거면서 586 세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보다 준비됐는가? 나는 진실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질 각오가 돼 있는가? 제가 좀 마음은 그런데 삭된 권력적 욕망 안에 갇혀서 배지를 한번 달아보고 호의호식하고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타락했는가? 왜 저렇게 20대에 그토록 순환과 고난을 당한 그 세대가 왜 저렇게 날마다 이 조국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세력을 구축하는 일에 실패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힘도 없고 정치적 대중적 지지나 또는 인기도 없는 우리가 그들을 뭘 하면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얼마나 마이크 쥐고는 늘 당당한 얘기를 하지만 뒤돌아서 집에 들어갈 때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마저 실패하면 시민, 국민,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민중들은 더 이상 정치를 얼마나 내동댕길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누가 권해서 헌법하고 국회법을 좀 보고 있어요. 좀 짬짬이. 우리나라 헌법이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 만들고 싶었던 그런 나라의 모든 이 정언, 명령, 명제가 헌법 안에 다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바겠지만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2조는 국민과 관련돼요. 1조 주권, 2조 국민, 3조 영토, 4조 평화통일. 우리가 그토록 공부하면서 논쟁했던 모든 시대의 과제가 헌법 1, 2, 3, 4조 안에 다 담겨 있고 특히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화주의 얘기하면 공산주의입니다. 실은 저는 공화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왔습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에 대한 현실, 공동체에 대한 참여, 우리 사회는 지금 그 공화주의, 공화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약 3,000
500개의 읍면동 주변에 관변 단체, 관변 세력, 관변 조직 대략 한 읍면동별로 50에서 100명 바르게 살기, 새마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지사요. 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 통장단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 이유도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 체제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사를 대낮에 한다. 주말에 안 합니다. 민주 선진국들은 모두 다 주민총회를 주말이나 저녁에 합니다. 낮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농반지만 얘기하는데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2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영업 사장님과 실업자, 동문대 공무원 외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참여할 수 없잖아요. 교사가, 약사가, 의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회사원이 휴가 내볼 수도 없잖아요. 문답 볼 수도 없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이게 30년의 독재의 망령이 주민들을 조직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훈육 계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독재의 망이 아직도 전략에 다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공화주의 자체가 작동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한번 잘 봐보십시오. 전부 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관변 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정치의 목표를, 정치의 근본 목표는 이 정치 이론서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그간 한 20년 강의도 하고 고민하면서 정치의 목표는 뭐여야 하는가? 정치의 목표는 자치여야 한다. 정치는 시민이 스스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집단적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는 많은 그런 공공의 장, 공론의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모든 그런 시민의 시민권, 그 권한 자체를 회수해서 정치인이 대변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과도체제로 변질됩니다. 기초의회 구의원 한 명도 주민총회를 활성화하자면 반대합니다. 즉 주민총회를 활성화해서 구의원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예산 10억을 놔두고 시민이 결정한 대로 집행하게 하자 그러면 딱 하는 말이 들었는데 구의원이 그럼 우리는 못한다냐. 그래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당신입니다. 싫으라고. 제가 광산구에서 마을 대동회라는 걸 조직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항상 몇 명의 위원, 위촉된 위원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위촉된 위원들은 100명, 1000명의 주민들이 발의하고 제안하고 결정한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그것을 집행할 것인지를 의결하는 게, 대리하는 게 구의회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3,500여 개의 읍면동의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도 직선제로 선출해야 돼요. 광주지검장도 직선제로 선출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선거하다가 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 집단의사를 주민들이 투표하게 할 때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세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책임집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7개 동, 그죠? 굉장히 기형적인 동이 수안동이. 수안동이 지금 몇 만이죠? 8만 대잖아요. 구례 곡성 이런 데가 2만.
2만 3만 들어오고 한평 3만 1,000명, 영광 5만 6천 명, 담양 4만 8천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동이 8만 명. 이게 문제가 돼요. 저는 그래서 광주를 143만 명이니까 143개의 행정동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43개의 행정동, 즉 1만 동제를 만든 그 동의 집단사를 그 동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하면 그런 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1만 명이면 만 18세 이하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을 때 물론 다 참여하겠지만 대략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대학생총회 하면 전남대 같은 경우에 2만 하고 그랬거든요. 표정 역지로 끌려오시는 분들 지금 듣고는 계신 거죠? 네. 학생총회 성사는 전체 2만 명의 학생들 대비 10% 2,000명이 참여하면 그렇다고 세지는 않아요. 대략 문대적으로 한 2,000명 왔다 하면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그냥 생각해보면 1만 명의 동이면 적어도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요새는 그런 직접민주적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주 수월해졌어요. 그 총회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7학년 Y가 다 참여해줘요. 투표하라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정당에서 그런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간접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물리적 기반이 확보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철저히 시민들의 집단사 공동체의 공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갈등 민원 사회적 갈등 기업이 우리나라 엄청 센 나라입니다. 아시죠? 네. 장애인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잖아요. 네. 왜 장애인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데모하게 만듭니까? 웃기지 않아요? 휠체어 타고 악쓰지 않으면 안 들어줘. 제가 저기 월드비전 서구에 월드비전 맞죠? 이수경 국장님? 월드비전 아동 시설 아동 복지하는 네네네네. 그 관장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정치인 중에 우리 기관에 이 관장실까지 오신 첫 번째 분이라고 왜 저보고 이러고 했더니 왜 표가 안 되거든요. 애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안 간대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노인복지시설이에요. 그 말도 엄청 슬펐어요. 결국은 예산이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장애인분들 오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제가 남구에 어떤 선거 준비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과 기본사회에 대해서 강의하라 했는데 제가 요새 총선을 넘어 사실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양각지에서 우리 대표님과 특히나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 먹거리 30년 늘 말씀드리지만 4.19 혁명 이래로 산업화 30년 6월 항쟁 이후로 민주화 30년 이제 촛불혁명 이후로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김대중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제2의 북난, 제2의 한국전쟁보다 더 험악한 나라의 파탄과 파국이 있을 때 IT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미래 30년 먹거리를 준비한 흥정지의 중심에 김대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표도 안 될 때 정말 한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김대중 때 나온 말입니다. 한류. K-팝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때 전부 다 배고프다 나 죽겠다 할 때
리더, 정치 지도자 등대 중은 대한민국의 30년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피잡혔어. 조용. 돈을 당장 달라 하잖아요. 당장. 나를 도와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 설계도, 즉 기본사회를 주창하고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본인이 기본사회위원장이 되고, 정치인이니까 조금 저를 부위원장으로 만들고 완전 다 현역들이 부위원장 맞거든요. 벤치. 그래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갑니다. 우리 편이 아니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 대표 주변에서 기본사회론을 대중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이론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기본사회론은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없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뀔 겁니다. 왜? 실험과 시도와 모색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서구에 아니고 자꾸 그런다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가서 강의했고, 영광 가서 강의했고, 한편 가서 강의했고, 남구 가서 강의해요. 다 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얘기 듣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인사하면 누가 장성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할까? 무조건 강연이랍니다. 이렇게 아셨죠? 네. 영종도 갑니다. 다음 주에. 영종도에도 호남 사람이 있어요. 호남 사람이 초대한 거예요. 여기 완도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동네 정치하지 마라. 무슨 숯불? 좋은 무슨 예산 다 갖다 개요이 현수막 쪼가리 붙여놓고 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제 뵀는데, 어제 우리 나부기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제 지평동에 무슨 상인연합회가 있어서 인사를 하거든요.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상무복집 같습니다. 우리끼리니까. 한 10여 분이 앉아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짜잘한 정치, 쫄보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부족이면 그날로 내려놓겠습니다. 왜? 구원투수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박수 쳐줄 줄 알고 센 놈이 나타났다. 드디어 드디어 마음에 드는 놈이 나타난다 할 줄 알고 잠시 보고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해다 보니까 체력전이만 체력전. 지금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을 체력 건강한 놈 성실한 놈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수영장 앞에서 명함을 주었냐 안 줬냐, 장애인 단체 와서 무릎 꿇었냐 안 꿇었냐, 동네 야유회 가는데 양동시장 상인들 야유회 가는데 새벽에 명함을 돌렸냐 안 돌렸냐, 조인철도 오고 김명주도 하는데 강연이 안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도와준다고 어디를 데리고 가더니 4시간 동안 소맥 몇 잔 먹는가. 네가 나를 이기면 도와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겨보려고 끝내 버텼는데 못 이기겠더라고. 한 30잔 마시고 나니까 앞이 집에 들어가면 생각했어요. 이래서 타락하는구나. 그래서 타락하는. 왜? 자영업자 돈 벌기시 생각하는 권력을 나와 내 아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구장창 내 돈 써가면서 무릎 꿇고 악수하고 명함 돌리고 이렇게 하고 내가 국회의원 됐다. 니들이 펴준 게 아니고 내가 물건 밟듯이 얼굴에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죽기 살기로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어제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니까요.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서구에 장사만 잘 되게 해주면 그 사람이에요. 내내 큰 얘기를 했는데 내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의 서구가 볼거리가 없어. 먹거리는 광주 어디 가나 다 똑같아. 거기 있잖아요. 시청 옆에 그 거리에요. 서구
문화거리, 먹자거리.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대요. 얼굴 자주 보이고 돈 벌게 해주고 볼거리 좀 많이 만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완전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말은 명함 자주 돌리고 동네 작은 예산에 좋으니까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결국은 타락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민의 공론장을 열었어. 지금 공천 규정에 있는 합동 토론회, 합동 연설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공화주의에 입각해서 유권자를 1000명, 10,000명이 보고 제가 이 나라의 경제와 복지와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대한 어떤 의제가 있고 과거를 돌아보니 저것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지 과거 그럼 뭐라도 만들어본 실적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다들 뭐라 해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뭔 얘기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동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종치레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그래도 고향이다. 향.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다 그냥 F학점 받는 겁니다. 정치. 그래서 슬퍼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지자들이 뭐라 하냐? 이혼아, 되고 나서 얘기해라. 울고 나면 속상하다. 되고 나서 얘기해. 선거에 2등이 없어 임마.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욕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시민 두고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 언저리에 조금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앞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 주권자,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1조 2항의 근거에서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나 현실 정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월드비전에 사람이 안 가듯이 표되는 일에 합니다. 그 다음에 표는 돈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돈 되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의사협회가 무섭겠습니까? 촛불행동이 무섭겠습니까? 지금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얘기하시고요. 촛불행동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죠. 10만 명도 있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닌데 정치 개인한테 촛불행동 가서 한척 하면 됩니다. 시민들 주민청에 가서 한척 합니다. 그래 누가 무섭냐? 출판기념회 때 돈 많이 내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요. 출판기념회 때 돈 많이 내준 사람 있죠? 그의 민호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음에도 출판기념회 또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 정원학 때 다 동의하시죠? 그래야 저기 신안에 8등도에도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동의하는데 왜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300명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원회장 의사입니다. 잘 현실을 모르신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생각해본 겁니다. 의사입니다. 보통 출판기념관에 보험료에 10만 원 넣잖아요. 네?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혹시 정치 후원금 내보셨어요? 500만 원? 아니요. 합법적으로 낼 때. 아니요, 안 해봤어요. 낼 처리를 못 내시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들 정치인들한테 골프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골프 운동에 대한 적대감이 아닙니다. 국민기초 생활 숫자, 차상위 계층하고 같이 골프 치는 거 아니죠. 그분들하고 제 골프장에 다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다 개극장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 한번 치면 형동생 했다더라고요.
골프 치고 서너 시간 치고 목욕하고 술 한잔 하면 바로 영동생이에요. 그럼 민원은 누가 될까요? 이 구조 결국은 공화주의를 완성해야 돼. 시민의 집단적 참여, 의사협회보다 촛불행동을 훨씬 더 무섭게 생각해야 하고 시민의 한 명 한 명의 집단의사를 두렵게 생각하는 그 정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바뀐다. 제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가면 바뀐다 이 말은. 지 혼자 못 바꿔요. 저도 그런 말 안 하려고. 내가 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 이 구조에서. 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되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되는 방법은 저런 방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문자를 돌려도 지금 수백만 원이 들어요. 수백만 원. 현수막 저 하나 그러면 수백만 원입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강의용이 없잖아요. 아니 문자 안 보내잖아요. 지금 5만 명한테 보내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저 현수막 저 그랬던 사람이 다 동기사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좋다. 1년 뒤에 저한테 늦게 나왔다고 뭐라는 사람 있죠. 늦게 나왔다고 뭐라 하려면 빨리 나오라고 돈을 줘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골병 그런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제가 이 모임을 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사가 되자고 모인 겁니다. 한 명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제가 저녁마다 다니면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무릎 꿇고 내가 형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만들어만 주십시오. 나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 100명을 만나서 1000만 원씩 받으면 10억입니다. 그 100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할 수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형, 민원 다 들어줄게 내가. 형, 형 사장님한테. 그런 거 안 하려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없는 사람. 돈도 없어. 근데 주장은 엄청 말하고 만나면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엄청 나올 때 뭔 생각해? 방기님에 또 5만 원 냈더니 막 500만 원치 표도 안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안 만나려고 하고 잘 생각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 10층 8층에 있는 시장실을 투명유리로 싹 해놓고 CCTV를 달아놨어요. 시장실에다가 봉투 건네면 죽여본다 이 말이요. 어항 속 물고기라 했어요. 어항 속 저한테 강원장 우리는 어항 속 금붕어 신생에 저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다 그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밖에 다 보이잖아요.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정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안되는 시민들을 만나서 한 명은 제일 교되는 것은 일식집 정치입니다. 돈 나오지 단체 갖고 있지 돈 가진 사람이 또 표 갖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전혀 표가 안 돼요. 돈 가진 사람이 표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라이온스 클럽, JC 그런 데를 하면 다 5천만 원씩 낸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골프, 포킹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무슨 조국이 망하든 말든 그래도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보탬이 민원도 막 다 들어주고 다 치워주거든요. 이런 타락의 구조를 청산하려면 노 대통령 말씀처럼 깨어있는 다수도 아니에요. 요 정도 수가 요 정도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구 각 정도야